안녕하세요. 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 교수 이승열입니다. 어, 맑고 환한 얼굴 여러분도 그런 미소를 띠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어, 여러분 이 강의 듣는 이 시간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지도라고 이 세 단어가 조합이 돼서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이 있고요. 대상이라면 유아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성인이 있고 노인이라는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상이죠. 보편적인 대상이라고 보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다뤄야 될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우리가 청소년을 전공을 하고 청소년을 부전공을 하더라도 청소년에 관한 대상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지도 방법을 이제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대상만 하면 다른 대상은 못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그 대상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대상 설명드릴 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이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레크리에이션이란 우리가 놀이하는 거나 놀이하는데 진행하는 거나 MC 보는 거나 이런 것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기타 치고 놀고 게임도 하고 이런 것들 레크레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맞고요. 그렇지 않은 레크레이션이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진정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우리 지도하는 앞에서 지도하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 청소년 지도사든 청소년 지도자든 돼서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도를 하는 여러분이 어, 지도자의 방법, 지도자들이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지도 교과목에 맞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잘 들어주셔야 여러분이 궁금한 것도 잘 기록해 주셨다가 또 다시 재차 이 시간에 온라인 시간에 이렇게 바로 물어보진 못하더라도 대면 시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카톡이나 아니면 백석톡이나 문자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꼭 묻어두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모른다고 저기 질문 없이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 꼭 물으셔서 본인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레크션입니다. 레크션 지도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주 동안 하나하나씩 배워놓으면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가, 레크레이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 교과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가 및 레크레이션의 이론, 분위기 조성, 레크레이션, 인간관계 지도 방법, 레크레이션의 실제, 율동 만들기, 이벤트, 팀워크 게임, 무대 게임 등을 배우고 현장 실습을 통한 직접 체험으로 자신에게 맞는 레크리에이션 지도 방법을 터득하여 실제 청소년 지도에 접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지도자를 양성한다. 지도자를 만들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거 많이 하죠. 지금 보시면 여가 및 이론도 배우시고요. 지금 분위기 조성부터 레크레이션 실제 율동, 이벤트, 무대 게임 등등이 이것이 모두 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고 실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실제를 잘 배우셔서 터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런 저의 교과의 설명이고요. 그러면 저에 대한 수업 목표는 무엇이냐? 여감의 레크레이션의 정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레크레이션의 종류, 레크레이션의 형태, 특성, 요소, 기대 효과 등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하여 내용을 파악한다. 실제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대상별, 앞에 얘기했던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무대, 음향, 조명, 특수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상별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기획, 진행 방법, 현장 실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론 부분은 이렇게 이론적 배경은 다 설명을 하고요. 조사하고 여러분이 직접 레크리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더 드리고, 실제 정확한 답보다는 여러분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토론하면서 레크리션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고요. 실제 레크리션을 통해서 대상별에 있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청소년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면 여러분이 필요한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 이거는 청소년 시설에 여러분이 몸을 담게 되면요,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배워놓으시면 그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에 대한 것도 배우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이론과 실기를 다 하고 나면 레크리에이셔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방법 등을 여러분이 직접 기획할 수 있다. 이게 저희에 대한 수업 목표입니다. 일단 먼저 배우고 하나하나씩 해보고 몸으로 체험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에 기획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저의 수업 목표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은 훌륭한 지도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가민 레크리에이션 총론 김호중 박사님이 만드신 건데요.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 여가민 레크리에이션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우리나라의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도입하셨던 최초의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발췌를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하면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꼭 레크리에이션이나 여가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되겠다. 나는 이쪽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 책을 구입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발췌해 드린 내용만 요점 정리한 것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카페에서 참조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부교재로는 총 119 레크리에이션 이론과 실제, 디지털 시대의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교재는 이건 박세익 교수님이 이거 쓰셨는데 이분은 유아부터 시작해서 계속 청소년, 노인까지 다 하셨던 분이고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이고 체육학 쪽에 하시는 분이라 이쪽에 발견 지식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현장에서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거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제 걸로 화된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래 레크리에이션 지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또래 레크리에이션 지도서는 이거는 청소년들 위해서 제가 청소년 단체에 있을 때 교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로 정리했던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연기획 핸드북과 그 다음에 PA 음향과 무대 조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무대 쪽에 관련된 거 한다고 그랬죠. 무대 쪽에. 이 책에서 역시 또 발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특수효과가 빠졌어요. 특수효과. 특수효과를 빼먹었는데 특수효과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특수효과. 자, 특수효과 하나만 더 제가 이거는 정리해서 내는 걸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도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레크리에이션은 인간관계론을 많이 중요시 하거든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30가지가 있는데요. 30가지 중에 중요한 거 이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카네기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레크리에이션에 관련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론 교재 요거 하나와 여러 가지 교재들, 부교재들로 이용해서 제가 간추려진 내용을
썸머리 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 할 수 있게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으면 그 프린트 한 것만 가지고 교재가 만들어지니까 그 교재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그리고 여러분이 뭐 근처에 있는 교재 활용하셔도 돼요. 근처에 있는 레크리에이션이란 교재가 있다 그러면 그 한 학기 동안 빌려 오셔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은 성적평가입니다. 성적평가 중요하죠. 성적평가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제가 출석 점수와 수시와 기말로 나눠지는데요. 출석엔 20%, 수시 40%, 기말 40%. 그런데 수시에는 뭐가 더 제일 많이 수시에는 꼭 필요한 게 뭐가 들어가냐. 보시면 여기 레포트, 과제, 퀴즈, 발표 하는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 계속해서 여러분 체크하고 과제 내면 사이버상에 계속 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는 동영상 발표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대면할 때는 직접 해본다든지 하는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표를 충실히만 해주시면 수시 점수는 많이 날로 올라갈 것이고 플러스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서술형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객관식과 주관식과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며 이거는 40% 배점이 됩니다. 하지만 역량평가에서 배점 비율은 이게 수시하고 중간고사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포트나 중간고사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기말고사 하나만 보면 기말고사도 점수 배점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문자나 전화, 그 다음에 백석톱으로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평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궁금한 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성적이 왜 저 말에 들어가서 안 나와, 시험 보고 나서 마지막에 점수 중에 왜 안 나왔냐, 그거에 대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잘 들어놓으셨다가 아니면 잘 모를 때는 중간중간에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성적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성적평가 방법은 출석 성적, 성적 상승률이나 재수강은 과목의 성적은 빗불 초과해서는 부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성적평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고 출석 성적에서 4분의 1 초과 결석은 성적과 관계없이 F로 처리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적평가 분포 비율이에요. 평가 분포 비율 중에 일반 교과, 저희는 그 청소년 에듀케이션은 일반 교과에 속하고요. A등급, 그러니까 A나 F불은 25% 이하입니다. 25% 이하, 25%까지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65%니까 B등급은 몇 프로? 그렇죠. 4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5% 나머지는 C등급이 받게 되는, C등급 이하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모두 다 드릴 수 없죠.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 전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수 다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평가 비율을 이렇게 나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앞에서 얘기했던 평가 방법 얘기했듯이 출석 잘 해주시고 수시에 있는 과제 잘 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잘 봐주시면 좋은 점수 얻는다는 건 다 아시죠? 그게 아니라 열심히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시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성적 얻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죠? 예, 이해 가시라 생각도. 그러면 15주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주간 계획서 하나하나씩 한 주 한 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오늘처럼 여가 및 레크레이션에 관련된 교재를 소개하고 수업 방식, 현장과 연결한 참관 수업에 관한 설명,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별 자유시간에 행해지는 활동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어지지 않고요.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감의 레크리에이션 관련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교재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주에 이제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요. 첫 주에 제가 레크레이션과 여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첫 주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1주부터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나눠서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앞쪽으로 지금 첫 주와 둘째 주로 옮겨 놓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기에 이론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그 이론에 대한 내용은 레크레이션과 여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마지막 여러분 이제 기말평가 할 때나 이런데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이런 평가할 때 꼭 중요하니까요. 제가 설명드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대로 시험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 우리 대면 수업할 때는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내용 설명을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번 주는 첫 주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및 레크레이션의 정의, 본질적 요소 등을 알아보고 한국의 레크레이션, 외국의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의 종류, 레크레이션의 형태 등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그렇죠. 여가에 대한 내용과 레크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내는데요. 레포트는 여가 및 레크레이션에 대한 조사입니다. 여가 및 레크레이션 조사인데요. 아마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레포트를 내라고 얘기할 텐데요. 아마 사이버 강의 할 때 과제에 대한 란이 있습니다. 과제란에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가와 레크레이션에 대한 주변에서 책자를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구입을 하지 마시고 있는 책자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구입 안 해도 저는 이제 책을 구입하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여가와 레크레이션에 대한 것만 조사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에 뭐가 써 있었다. 그 다음에 나의 생각에 대한 것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제에도 설명을 드리고 좀 이따 이런 시간에도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는 레크션 게임의 의, 일반적 요소, 본질적 요소, 게임의 효과, 게임의 구성, 준비 상황, 게임의 분류, 레크레이션의 게임의 지도 방법, 전환 등 지도자가 갖춰야 할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레크레이션의 의, 일반적 요소, 요 내용들이 중요한데, 레크레이션의 이제 의나 일반적 요소나 본질적 요소, 게임의 효과, 게임의 구성, 준비 상황, 게임의 분류, 레크레이션 게임의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지도에 관련된 내용을 또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이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차 때, 3주차 할 거를 2주차 때 이론이 아마 하나가 올 것 같은데, 인과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올 것 같은데요. 그 게임에 대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거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2주차 때, 첫 주와 이 두 번째 주, 첫째 주와 두 번째 주 하는 이론 배경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거 잘 유념해 주셨다가,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주차 때는 레크레이션 실제 진행 시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알고 분위기 조성 게임, 그 다음에 싱어롱을 배움으로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실제가 들어갑니다. 앞에 이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하고요. 실제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분위기 조성 있잖아요. 분위기 조성 게임인 싱얼롱.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를 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분위기 조성 게임이 왜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레크레이션을 지도하는데 분위기 조성 게임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하나하나씩 또 설명과 함께 동작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내용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위기 조성 게임이 중요하다는 것, 실제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그때 이런 실기 시간에 실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저 온라인상에 이렇게 보시면서 비대면 하시는 분 보시면 되고요. 대면 하시는 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느낌을 이제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느끼시면 3주차 때는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대면 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주차. 4주차는 처음 만난 사람과 인간관계,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등을 통하여 청소년과 만남 시 지도자로서의 진행 방법 등을 익히고 실습한다. 역시 4주차 때 실습입니다. 관계 형성이죠. 여러분 이제 팀별이나 모둠별이나 이 조별, 청소년 시기에 이제 이렇게 그룹을 져서 하는, 모둠을 져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 다음에 첫 학기가 시작됨에 앞서 행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잘 숙지해 주면 내가 학기 초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어떤 만남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가 지나면서 어떤 만남을 해서 관계 형성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습하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이게 과제가 갈 겁니다. 과제가 갈 거니까 해야 될 그 과제 그 목록이 있거든요. 과제 목록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그대로 행해 주시면 됩니다. 5주차 청소년 및 성인들의 소집단 모임 시 진행하는 방법, 레크션 게임 등을 배우고 실습함으로써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자, 5주차 때는 이 소집단 게임입니다. 이 소집단 게임. 소집단 게임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앞에서 지금 인간관계 했었죠? 인간관계 했었을 때 이 모든 별로 나눠지는, 조별로 나눠지는 상황을 해주고 그 모둠이 나눠지면 그 다음에 소집단 모임 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5주차까지 내용 중에 지금 앞에 둘째 주만 이론이고요. 나머지 3, 4, 5주는 아마 또 실기로 여러분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집단 게임 때 모둠의 형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계획서 6주차 때는 레크레이션 진행 시 지도 방법과 지도자로서의 자세 등을 익히므로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양을 갖추게 지도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레크레이션 지도할 때 지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그 수학 공식처럼 짜여져 있는 공식이 있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짜여져 있는 대로 하는 그 각본대로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순발력으로 하는 게임들 있죠. 순발력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본적인 우리가 레크레이션 진행할 때 기본적인 뼈대가 있습니다. 그 틀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틀대로 하는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6주차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요. 제가 이제 자격증에 관련된 거는 아마 오리엔테이션 때 지금 이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아니면 다 지나가서 6주차 때 되면 지도자 자격 과정을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 실제 영상 자료를 통해 대집단 게임의 실제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게임 도구 만드는 법, 대집단 진행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영상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자료.
기존에 했던 영상 자료를 그 대집단 집단 게임 할 때 공동체 훈련 게임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게임은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뭐 북을 가지고 만든다든지 지네발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 튜브를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림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도구를 다 보여드리니까 도구를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때는 창의력 관계 훈련을 통한 바다와 우주에서 팀워크와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창의력 관련된 바다와 우주에 대한 것은 팀별로 살아남기입니다. 우리가 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하는데요. 바다에서 살아남기, 우주에서 살아남기라는 이제 하나의 주제를 주어주고 하는 창의력 게임인데 이거는 뭐냐면 팀별 단합입니다. 팀별 단합이 어떻게 잘 되는지,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종이를 결과표를 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개별 생각과 집단 생각에 대한 차이를 보면서 아 우리 집단이 정말 우주나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볼 거니까요. 아, 우주에 간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트는 행사장 스케치, 무대 음향, 조명, 행사장 목적, 목표, 행사 개요 등에 대한 것을 적어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려도 또 모르시니까요. 8주차 때 되면 7주차나 8주차 때 되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행사장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무대 음향,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그 설명대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주차나 8주차 때 여러분에게 그 논술식 형태의 수시 시험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 상에서 아마 다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 상의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뭐 책을 보고 같이 오픈북을 하시던 이런 내용들을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시험 본다는 내용은 안 적었지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주차 때는 레크리션 직무와 이벤트의 직무에 관해서 레크리션과 이벤트 시 필요한 음향, 무대, 특수효과 등에 대해서 음향, 무대, 특수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험한 현장을 스케치한 내용을 발표한다. 그 앞에 레포트 낸 내용을요. 이때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했던 친구들이 아마 발표할 테니까요. 그 내용은 뭐 여러분이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 내용만 적어 오시면 대면했던 내용들, 대면 수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발표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주차 때는 소집단 및 대집단 레크리션 진행 시 필요한 팀워크 게임, 무대 게임 등을 알아보고 개별 연습을 통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 앞에 그 실제 영상을 통해서 집단 게임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10주차 때는 정말 레크리션 필요한 팀워크 게임부터 시작할 거예요. 팀워크 게임하고 무대 게임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 게임과 무대 게임을 잘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한 주 한 주 잘 따라오시면 다 실습이니까요. 여러분이 몸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혼자 움직이셔도 돼요. 움직여서 하시다 보면 금방 또 여러분 것이 되도록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주차 때 율동 시 필요한 동작을 배워보고요. 율동노래 만들 시 필요한 4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팀별 최신 노래만은 율동노래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율동노래 만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거에 맞춰서 율동을 만들고 팀워크가 될지 이때는 팀별로 같이 협심해서 하는데 개인적인 것도 됐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씩 자기 걸 발표하는 동작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할 수 있는 과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12주
소집단 게임이 대집단 게임 율동놀이 하여서 개별 레크리에이션 지도 과정을 정리하고 발표하여 자신감 및 지도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자, 소집단, 대집단, 율동놀이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이제 배웠으니까 어떠한 지도 과정을 할 건지 개별적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13주차 때 만들어진 지도 과정을 가지고 개별 발표하고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15주차 때 돼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자격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요. 어쨌든 자격 비용은 들죠.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때 레크리에이션 지도 과정을 통해 개별 발표를 함으로써 같은 수강생들과 지도교수로부터 조언을 들어 자신의 기량을 높여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다. 자, 개인이 만들어지는 게임 지도를 한 것을 동영상을 여러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주차. 한 학기 동안에 배운 레크리에이션 이론 및 실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학기 말 시험을 보도록 하고요. 기말 시험을 본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풀이를 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주 동안 여러분과 만났는데요.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는데요. 비대면으로 다 갈 수도 있고 대면 하시는 분은 대면 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면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친숙하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비대면도 제가 내드리는 계획서에 맞게 내드리는 과제를 하나하나씩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